실제 사무실에서 성행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강간 미수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BJ 손량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보통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데 무죄를 주장한다면 반성의 의미가 없다고 해서 굉장히 형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월 걸그룹 활동을 중단하고 BJ로 일하던 A씨는 소속사 대표가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역시 CCTV 영상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 증거를 종합해 강간 미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기존 수사는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소속사 대표의 강제적인 성폭행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A씨에게 무고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범죄랑 무고는 항상 좀 연결되어 있죠. 성범죄 고소가 먼저 이루어지고 검찰 단계에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무죄 판결이 나오고 나면 그 해당 당사자는 항상 좀 무고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이 무고죄 성립에 관해서는 이제 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합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여전히 좀 신중을 가해야 된다는 입장이 대립을 하는데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성범죄나 형사범죄로 이제 고소를 당하고 나면 입게 되는 이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무고죄 성립에 신중함을 기하자는 입장에서 중요시하는 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면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의 어떤 신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신중해야 되고 무고죄 처벌 강화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양 당사자가 중요시하는 어떤 이익을 저울질해서 우리는 좀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에서는 억울하게 이제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마련이 굉장히 미비하고 부족한 상황인 게 현실입니다.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고 이제 많이 듣기도 했고 했는데 해당 사건이 이제 무고죄가 성립된 그 결정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먼저 해당 사건 기사를 보면 뭐 징역 1년 선고받았다고 이런 헤드라인에 쓴 기사들도 있는데, 정확히는 그 검사가 구형을 1년을 했다는 것이고 내달 3월 21일에 선고기일이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무고죄가 성립을 한 상황은 아니죠. 구형이랑 선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 구형은 이제 쉽게 설명해서 재판 말미에 검사가 이제 판사님한테 뭐 피고인을 이러이러한 형으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검사는 지금 BJ 손량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라는 겁니다. 무고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요. 물론 뭐 해당 사건의 증거 기록을 면밀히 살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뭐 기사로 살펴보건대 만약 기사에서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는 실제 사무실에서 성행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강간 미수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기사를 보면 BJ 손량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보통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데 무죄를 주장한다면 반성의 의미가 없다고 해서 굉장히 형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기사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걸로 이제 무고죄 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기는 하는데, 이제 막상 이제 현실에서의 이제 무고죄 사례가 따로 있을까요? 뭐 보통 성범죄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연결되어 있는 게 무고죄이기도 하고, 무혐의 무죄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일이 종종 있긴 하는데, 그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특히나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봐라 라고 무고죄 이제 고소를 좀 지양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일반인들이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기인을 합니다. 무고죄가 잘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와 B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서 원나잇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 여성은 모텔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모텔에 들어가서 둘은 이제 스킨십을 하는 도중에 이제 B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A는 나는 오늘 성관계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B가 알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그냥 스킨십만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A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분명 성관계 서두에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좀 흘러가다 보니까 내가 좀 다시 또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뭐하고 근데 난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B가 나를 강간한 거다. 라고 강간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사실관계의 전부라면 B는 무혐의, 무죄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다면 무혐의, 무죄가 나왔을 때 B가 A를 무고죄로 고소하면 A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의 전부라면 A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선 질문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상대방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돼요. 근데 A는 이 사람이 나를 강간했다고 믿은 거예요.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도 부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떤 일면식도 없는데 혹은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외에는 거의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돼요. 더군다나 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의 주체가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A라는 여성이 있는데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어떻게 부모님한테 알려서 부모님이 또 신고를 한 경우라면 부모님이 또 무고죄의 주체가 돼버려요. 근데 부모님은 그 사실을 믿고 신고를 한 거죠. 그럼 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무고죄 성립 요건을 좀 더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범죄 피해자의 어떤 신고의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는 또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고죄 말고도 이제 해당 소속사 대표는 이제 피해가 많이 막심한 것 같은데 추가로 이제 고소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또 무고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어떤 민형사상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미 진행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BJ 솜양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살펴보면서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무고죄나 성범죄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